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사건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네요. 네, 95년 듀스 김성재 사망 사건 그리고 동물 마취죄 졸레틀 이야기. 요즘 그 듀스의 여름 안에서 노래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저는 사실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이 사건이 문득문득 떠오르곤 했었는데 네. 왜 오늘 갑자기 이 사건입니까? 사실 95년 11월에 김성재 씨가 사망했습니다. 네. 당시 여자친구가 살해 혐의로 기소됐고요.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네.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어요. 1심은 그랬어요. 네. 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요. 대법원에서 그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맞아요. 당시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나올 정도로 화제였는데 네. 그 후 25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사고 사인지 타살인지 만약 타살이라면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지난해에 그것이 알고 싶다였나요? 네. 이걸 추적한 프로그램이 네. 제작이 돼서 방영이 될 뻔했는데 법원에 의해서 막혔죠. 8월, 12월 두 번이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방송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네. 당시 법원은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거 당시 여자친구가 김성재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방송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거죠. 프로그램 내용이 이제 네. 재판하고 반대였나 보죠. 이제 제작진과 또 방송사와 법원의 판단이 이제 다른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김성재 씨 사망 사건의 진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파헤치는 건 아닐 것 같고 어떤 부분입니까? 직접 그걸 파헤치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김성재 씨 사망 사건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선고됐거든요. 그렇죠. 오늘 그 손해배상 소송을 분석하면서 특히 이제 동물 마취죄 졸레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당시 사건의 기억을 되살려보려 합니다. 김성재 씨 전 여자친구 측이 이 사건 언급한 방송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이 사건은 근데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의 판단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이 대중의 인식과 법원의 판단 사이의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고요. 또 이게 이 사건 설명하려면 적어도 서너 시간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 드릴 거고 그에 따른 판단은 청취자들의 몫이죠. 아마 사건 당시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번에 나온 그 판결 도대체 뭔가? 네. 뭡니까?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작년 10월에요. 김성재 씨의 당시 여자친구인 김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바로 이 사람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누구한테요? 95년 당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그 약동물과 과장이었던 정모 씨인데요. 당시 김성재 씨의 어떤 체내 혈액, 소변 등에 대한 약물 검사를 진행한 사람이에요. 네. 그 후에 여성 최초로 국가수 소장을 지냈고 국가원 승격 후에는 원장도 됐고요. 첫 원장이기도 했고. 국가수? 네. 2012년 퇴임하고 대학 교수로 일했습니다. 근데 그 원장했던 그분한테 10억 원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면 뭔가 김성재 씨 전 여자친구가 억울하다는 얘기잖아요. 무죄 판결 이미 오래전에 최종 확정됐다. 그런데도 그 후에 이 정 씨가 신문, 잡지, 방송 인터뷰 또 강연 등을 통해서 김성재 씨 사인은 타살이고 또 당시 여자친구가 살해한 것처럼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내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죠. 나는 대법원에서 무죄까지 받은 사람인데 왜 자꾸 인터뷰에서 타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군요. 네, 그런 우회적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 국가수 원장 지낸 정모 씨가 뭐라고 했길래요? 일단 판결문에 이제 인용된 그런 부분은 총 13건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김성재 씨의 사체 내에서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 성분이 검출됐는데 됐죠. 이제 정 씨가 그 사건 당시 95년 당시에는 이 졸레틸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졸레틸은 마약이 아니라 독극물이고 그때까지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약물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거죠. 동물 마취제 졸레틸이 김성재 씨 몸으로 들어간 건 팩트입니다. 근데 이게 마약으로 쓸 수 있느냐, 그래서 마약처럼 쓴 거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죠? 왜냐하면 그게요. 바로 김성재 씨의 사망이 이제 타살이냐 아니면 사고 사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95년 11월 당시로 잠깐 돌아가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죠. 95년 11월 19일 저녁에 김성재 씨가 SBS의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솔로 데뷔 무대를 가졌어요. 말하자면이란 곡. 네, 그리고 서울 서대문에 있는 한 호텔에 투숙했는데요. 당시 치대생이었던 여자친구와 또 매니저, 백댄서 등과 함께였습니다. 파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 이제 7시 전에 6시 50분경에 거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요. 그렇죠. 또 사체에서는요. 김성재 씨가 오른손잡이였는데 네. 김성재 씨의 오른쪽 팔에 28개의 주사바늘 자국이 발견되죠.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뭔가 스스로 주사를 했다면 왼손에 주사바늘 자국이 있어야 될 텐데 오른손에 자국이 있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주사를 놨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가능성을 우리가 뭐 당시에도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예. 아무튼 주사바늘 자국이 사망 원인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당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해봤더니 틸레타민, 졸라제팜 성분이 검출됐고 마그네슘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부검인은요 약물 주입을 사망 원인으로 봤는데 그리고 당시 여자친구가 사건 발생 전에 동물병원에서 졸레틸 한 병과 주사기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졸레틸 바로 사체에서 검출된 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 혼합된 동물 마취제죠. 그 여자친구가 그때 동물병원에서 졸레틸 산 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왜 샀다 그랬죠? 당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김성재 씨를 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샀는데 그 후에 사용하지 않고 버렸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정리를 좀 하자면 사체에서 졸레틸 성분이 검출됐다. 그게 사망 원인이다. 까지는 나왔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졸레틸이 어떻게 김성재 씨 몸 안에 들어가는지를 밝혀내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당시 형사사 판결문을 보면은요 사망 원인을 이제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에 의한 약물 중독사로 추정을 합니다. 또 대법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 부분을 일단 적어도 우리 법원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관건은 도대체 어떤 경로로 김성재 씨의 몸 안에 졸레틸이 들어간 거냐 이거거든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 김성재 씨를 살해하기 위해서 그 약물을 주입했다면 이건 살인 사건이고 그렇죠. 그 주입한 사람이 범인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두 번째, 누군가 김성재 씨의 부탁을 받고 어떤 이유로든 그 약물을 김성재 씨 체내에 주사했다면 그런데 의도치 않게 사망했다면 이거는 뭐 사고입니다. 그리고 과실치사죄 등의 성립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겠네요.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관여된 바가 없고 김성재 씨 본인이 직접 자신에게 그 약물을 주입했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면 이건 자살이든 사고사든 적어도 다른 사람의 범죄는 아니라는 거냐고. 세 번째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졸레틸이 마약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그래서 중요하네요. 1번이냐 2번이냐 3번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네.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한 거고. 그렇죠. 만약에 이 졸레틸에 환각 등의 어떤 그 효과가 있어서 마약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김성재 씨가 당시에 그런 목적으로 스스로 주사했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물론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네. 다만 형사재판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거고요. 네네. 또 반대로 만약 마약 대용의 효과가 없는 그냥 독극물이라면 굳이 김성재 씨가 스스로 이걸 주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다른 누군가가 김성재 씨를 살해하기 위해 강제로 또는 몰래 주사했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이거 진짜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전문가들과 네. 재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가졌어요? 당시 검찰하고 1심은요. 전 여자친구 김 씨가 동물병원에서 졸레틸을 구입해서 김성재 씨에게 주입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형 선고된 건데 하지만 2심은요. 무죄로 봤어요. 당시에도 이제 졸레틸의 환각적인 여부가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2심 판결은 이렇게 봤습니다. 졸레틸을 구성하는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모두 마약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대법원도 졸레틸의 마약 대용 가능성에 비추어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2심 판결을 옳다고 봤어요. 결국 법원에서는 졸레틸이 마약 대용 가능성이 있다에다가 방점을 찍고 보니까 이게 타살이 아닌 게 된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고 또 타살이 아니라고 본 것도 아니고 타살 가능성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있지만 이제 그렇다. 네, 결국 당시에 이 졸레틸의 성질 외에도요. 뭐 살인 동기가 있느냐, 사망 추정 시각이 언제냐, 굳이 여자친구가 겨울 새벽에 호텔에서 나선 이유가 뭐냐, 외부 입출인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졸레틸의 치사량이 얼마냐.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다른 기회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손해배상 재판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95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재판이 내려졌는데 네. 국가수 원장 출신 정 씨가 방송에 계속 출연해서 졸레틸은 마약 아니다, 독극물이다.
당시 사람에게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약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곧 김성재는 타살됐고 전 여자친구가 범인이라고 말한 것과 다름 아니다라는 주장을 그 전 여자친구가 계속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까지 재판까지 열린 거예요. 네. 근데 재판은 결국 네. 정 씨 국가수 원장 손을 들어준 거예요. 네. 당시 여자친구가 패소했습니다. 네네. 법원은요. 그래서 이 정 씨의 이야기가 허위가 아니라고 봤어요.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는데요. 판결문에서.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이 전 여자친구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지 않은 건데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의미는 이럴 겁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네. 그 판결이 옳은지 또는 잘못됐는지를 사후 검증하는 소송이 된 거 아니냐. 그렇지. 이런 의미가 없지 않죠. 그렇게 느껴져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지금 허위가 아니다라고 법원이 봤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이 졸레틀의 마약 대용 가능성 관련 발언인데요. 그렇죠. 당시 여자친구는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미 그 당시에도 졸레틸이 암암리에 마약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반면에 정씨 측은요.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라고 발언했어요. 독극물이라고 발언했어요. 이거 서로 충돌합니다. 완전 충돌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법원은요. 정 씨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럼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물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지난 김성재 씨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근데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요. 95년 당시에 이 졸레틸 성분인 틀레타민과 졸라제팜이 우리 예. 법상 뭐 마약이나 향정으로 지정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예. 하지만 2000년 들어서 해외에서 유흥 목적의 투약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고 또 우리나라에도 뉴스 보도들이 있어요. 게다가 2014년에 이 틀레타민과 졸라제팜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은 마약으로 사용될 네. 수 있다는 거니까 또 정씨 말이 또 틀리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이거 혼란스럽죠. 헷갈려요. 그런데도 이번에 전 여자친구가 패소한 이유는요. 네. 법원이 정 씨의 발언을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정 씨가 마약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 의미는 이렇다. 95년 당시에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되거나 분류된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약 검사를 통해 일치하는 걸 찾을 수 없었다는 의미에서 마약이 아니라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고 본 거죠. 95년 당시에는 네. 김성재 씨 사망한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맞다. 그러자 여자친구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마약이 아니라고 한 건 허위가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또 이렇게 봤어요. 뭐라고요? 정 씨의 발언이 이게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될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여자친구의 발언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참 법은 어려워요, 여러분. 네. 어려워요. 근데 뭐 말을 듣고 보면 또 얘기가 되고. 뭐 주사바늘 자국의 개수나 생성 시간, 뭐 타사 가능성 암시가 허위인지 여부도 재판에서 주로 다뤄졌고요. 예. 이게 25년의 세월이 들어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번 판결이 1심이에요. 뭐 오늘 새벽에 제가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전 여자친구 측이 항소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요? 아마도 항소하겠죠. 뭐 최종 판결은 얼마든지 다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남은 이야기들은 오늘 유튜브 댓글쇼에서 조금 더 풀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이번 사건 판결의 그 뒷이야기들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